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건강한 삶의 변화를 기록하는 바디 르네상스입니다. 이번 주 영상은 커뮤니티 창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아직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아 오디오북의 형태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기다리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역시 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논의에 들어온 책입니다. 여러분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처럼 운동 습관을 가지고 싶지만 늘 작심삼일로 끝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오디오북입니다. 그럼 제 고민을 시작으로 오디오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체육을 전공했습니다. 다양한 운동도 즐길 수 있을 만큼 운동 기능도 부족하지 않게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저는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화 끈 묶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헬스장을 가고 싶어도 운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왜 나는 운동이 습관으로 되기가 이렇게도 힘이 들까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게으르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왜 인간은 게으를 수밖에 없는지, 게으르면 생존에 더 불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참 쓸데없죠. 근데 저는 이 게으름의 근거가 설득력 있게 딱 와닿으면 제 운동 습관이 왠지 해결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던 중에 만난 책입니다. 책 제목은 현대지성사 출판 운동의 뇌과학입니다. 지은이는 제니퍼 헤이스로 뇌과학자로 살고 있지만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안장애를 운동을 통해 회복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운동이 힘든 이유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누구나 운동 계획을 세우면 실천하기까지가 처음 몇 단계가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거기에 뇌가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뇌는 변화를 독려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뇌는 우리가 현 상태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한다.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상적인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함으로써 몸을 지키고자 분투한다. 동시에 안락함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왜 뇌는 그토록 운동을 싫어하는 것일까? 그 이유와 극복하는 방법까지 여기에 소개한다. 첫 번째 이유는 뇌는 게으름을 좋아한다.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내용이죠. 하지만 저를 설득시킨 재미난 예시가 나옵니다.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닌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운동을 한다는 생각만으로 뇌가 움찔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뇌가 게을러서다. 정확히 말하면 게으르다기보다 검소하다. 뇌는 모든 자발적 운동을 불필요한 지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뇌는 당신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만 운동하기를 원한다. 생사가 운동의 영향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살고 싶다면 무조건 움직여야 했던 선사시대 조상들과 달리 지금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도 수십 년을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정말로 필요한 때를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 두어야 했던 선사시대에 비해 현대의 삶에서 살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때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인류학자들은 초기 인류가 사냥감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사냥감을 잡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사냥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시작되어 몇 시간씩 계속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인간에게 유리하다. 인간은 동물보다 털이 적고 땅구멍이 많다. 또한 인간은 이족 보행 덕분에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동물보다 온열 스트레스에 더 오래 견딜 수 있었고 몇 시간의 추적 끝에 동물은 결국 힘없이 지쳐 쓰러졌을 것이다. 그렇게 선사시대의 사냥꾼인 조는 결투 없이 사냥감을 잡곤 했다. 여기서 조는 우리의 선조를 말합니다. 또한 존이 다시 사냥에 나서기 위해서는 기나긴 추적으로 지친 몸을 회복해야 했기에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생활이 일상이었다. 사실 조는 사냥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게으른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 행동 때문에 조는 엄청난 욕을 먹었지만 특히 가로 안에 부족의 여자들로부터 결국 모두가 그의 게으름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존의 다리는 푹 쉬어서 항상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였고 덕분에 존은 사냥감보다 빨리 달릴 수 있었으니 말이다. 궁극적으로는 게으름이 존을 살린 것이다. 게으름 덕분에 그는 먹이를 사냥해 오래 살 수 있었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게으를 수밖에 없는 이유,
게으름, 즉 더 많이 휴식함으로써 실제로 힘을 발휘해야 할 때 제대로 쓰기 위했던 거죠. 단순히 움직이기 싫은 나태함이 아닌 이렇게 해야만 생존에 유리했던 겁니다. 조는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행태로 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1만 년 전 그때의 몸인 거죠. 그렇다고 이 물려받은 게으름의 유전자를 그대로 두고 살 수는 없죠. 지금은 과거의 선조들처럼 몸을 사용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요. 의도적인 신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죠. 작가분이 제가 뇌과학자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식탐을 없애는 방법 2편에서 전한 전전두피질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김주환 교수님도 뇌과학자시고 이분도 뇌과학자시거든요. 바로 읽어볼게요. 우리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저항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운동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게으름보다 강하다. 인간의 두뇌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해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은 좀 더 현명하기에 게으른 뇌의 감정적인 애원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가한다. 이성의 뿌리를 두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게으름을 무시하는 것이다. 물론 전전두피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계획이 필수다. 결국 내면소통의 저자 김주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편안전활,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피질의 활성화를 이 책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지 못한 사람은 식탐 조절도 어렵고 운동 습관도 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 음식으로 몸을 바꾸기 시작하며 제가 원하는 행동, 습관들을 들이기가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짐을 느낍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몸이 알아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계획이 필수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부터 이어서 읽어볼게요. 달력을 이용해 미리 운동 계획을 세워라. 달력 없이 일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나는 절대 하지 못한다. 내 달력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예정에 없던 회의를 즉석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즉흥적인 회의 정도로만 취급한다는 데 있다. 마음이 내킬 때 스케줄에 운동을 끼워 넣고 싶어 하지만 그럴 만한 시간은 절대 나지 않는 법이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운동을 미룬다. 답은 간단하다. 게으른 뇌가 운동할 시간은 있고 라고 저항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미리 달력에 운동할 시간을 적어놓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해결된다. 이제 당신은 물론이지 여기 달력에 시간을 마련해뒀어 라고 답하면 된다. 의지는 결정을 미룰수록 약해지고 마지막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 방지해야 한다. 최소한 어디서 누구와 언제 어떤 운동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 기록으로 남겨두자. 저는 사실 이 부분의 작가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다이어리에는 언제나 운동 계획은 있지만 실천을 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저는 늘 혼자 시작하고 혼자 끝을 냈더라고요. 육아하랴 일하랴 또 살림하랴 일상에 치여서 바쁘게 하루를 살다 보면 누군가와 함께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함께 해줄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죠. 감사하게도 요즘은 온라인 세상에서 얼마든지 나와 함께 할 운동 동반자, 지지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정신력이 정말 강한 사람이 아니라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운동은 할 만큼 해본 사람인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어 여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운동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2가지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시작하지만 그 시작을 다른 이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일단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쉽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좀 잔인한가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동이 주는 긍정적 경험으로 인해 강제성 없이도 스스로 하게 만드니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얼마 전 올린 커피 관련 영상을 통해 커피 끊기 챌린지를 7명의 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멤버들이 커피 끊기를 하는 동안 저는 하루 스쿼트 60개, 팔굽혀 펴기 30개, 복근 운동 100개를 함께 하겠다고 단톡방에 공지하고 카페 인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커피 끊기보다 사실 이 매일 하는 운동 습관이 훨씬 힘들었습니다. 다행히도 10월 16일부터 시작된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운동이 주는 긍정적 경험을 온전히 체험했기 때문이죠. 챌린지가 끝나고부터는 예전에 함께 했던 스터디 모임의 멤버분들과 또 단톡방을 꾸려 하루에 꼭 해야 할 미션들을 자율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외부의 시선으로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좋은 습관들은 결국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필요 없게 되더라고요. 몸이 알아서 다음 스케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끄럽지만 저의 운동에 대한 게으름을 한번 공개해 봤는데요. 체육을 전공했지만 운동 습관을 가지기 어려웠던 저에게 사냥꾼 존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와닿았던 것처럼 단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변화를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벌써 올해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여러분의 모습과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선조, 사냥꾼 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돌도끼 들고 밀림에 사냥하러 갈래? 아니면 헬스장에서 30분 운동할래? 저는 그래서 요즘 헬스장에 매일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고 돌도끼로는 사냥할 실력이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디 르네상스였습니다.